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균장입니다. 오늘은 영상 초반부에 어제 내용에 대한 복기를 하고 이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 단기적으로 숏을 봤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모습만 나왔던 이유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 한 2, 3일 동안 시끄러웠고 한 트윗 때문에 시작이 돼서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가설도 생겨나게 됐었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모습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거는 단기적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긋고 이 추세선을 벗어난다면은 숏의 가능성, 숏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인 숏의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30분 봉에서 RSI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해주는 구간이 30분 봉 이하에서만 출현을 해줬다. 즉 1시간 봉에서는 출현을 안 했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출현을 안 했다라는 내용은 이게 RSI랑 가격이랑 리버싱 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갈 때 RSI가 따라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핫다가 아니라 그냥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부터는 출현을 안 해줬다라는 것은 장기나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길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30분 봉 이하, 뭐 예를 들어서 30분 봉, 15분 봉, 5분 봉, 1분 봉 여기에서만 출현을 해줬던 것도 단기적으로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해보셨다면은 아마 이 상승을 가정을 하고 되돌림을 38이나 618까지 가정을 했다면은 모두 매도에 나섰을 것이고, 다만 나는 이 상승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 시작점부터 잡아서 38이랑 62% 매도를 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1차 매도는 완료, 2차 매도는 아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취향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에 해당하니까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것이 없고 여기서부터는 좀 주관적인 매도만 좀 갈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에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세선을 그어 놓는다면은 어제자의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저점이 관찰이 됐고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하고 상승 추세선을 긋고 그 다음에 가속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1번이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단기적인 이 방향성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구간이 너무 짧아, 제 생각에도 너무 짧아요, 굳이 매매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저도 굳이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또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여기를 터치를 해줄 때 만약에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별개로 이탈을 했으면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방향성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아마 매매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 그림을 4시간 봉으로 바꿨을 때는 같은 패러다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여름쯤의 상승이었죠. 제가 더블 바텀 이후에 상승을 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이러한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선을 이어놨을 때 그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방향성이 크게 바뀌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 이탈을 했을 때 하락 방향성으로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고 지금의 관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빨간색들을 좀 지워보면은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탈을 한다, 이 부분도 저는 숏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지점인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짓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아래로 뚫을 것 같았는데 지금 좀 반등이 좀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지금 상승분을 좀 보면은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상승이 왜 나오는 거냐 라는 질문이 되실 거고,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구간은 뭐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전체 상품들이 너무 좋고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달러 인덱스나 뭐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오고 나스닥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시는 게 좋고, 좀 더 파보면은 이게 나스닥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설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세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나스닥은 고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놨지만 비트코인은 고점을 약간 부족하게 못 높였다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올리면은 비트코인도 고점 갱신하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해설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거라서 제가 패스를 할게요. 이 투자 상품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고 약간 어느 지표를 추종을 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거라서 근본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명과는 다르게 그냥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제 말이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왜 내려가고 있냐?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어떤 부분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것을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한 선택이긴 합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로 넘어오겠습니다. 아마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이슈가 무엇인가? 제대로 팩트적으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졌다, 파산을 했다라는 내용은 공지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우리가 알기 전에 뭐야? 비트코인이 갑자기 쭉 내려갔어요. 나스닥도 그냥 쭉 내려갔어요. 이럴 때 뉴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은행이 파산을 했구나라는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걸 말을 하고 있냐면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08년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서브프라임 때도 똑같았고요. 우리나라의 IMF도 똑같았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 팩트가 된 거는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냐면 리만 브라더스의 부도액과 거의 동일한 수치에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실현이 안 됐고, 사실 우리가 주가를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내려간 구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주가가 회복을 한 상태에 있다.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좀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냥 우하향만 하고 있고 실제 고점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위치해 있죠. 우리가 아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동감을 하려면은 그냥 헝다 이슈랑 비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장에서 유튜버들이 헝다 이슈를 했었잖아요.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한다든지 똑같은 내용이죠. 채무를 불이행하면 파산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러한 이슈들은 도산을 할 때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고요. 여러 기업들의 도산급은 아니지만 도산급이 될 수도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라는 공지 또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나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은 좀 투자 상품들의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 즉 거의 8-90%가 투자 상품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쯤은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를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고 있고, 여기에 임원진들은 나와서 우리는 돈 많은데 그런 위험은 없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망하는 회사인데 임원이 우리 회사 망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냥 파산이니까 그냥 언론 같은 거 믿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모니터링쯤은 해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2-3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시나리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블탑이 좀 실현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더블탑이 실현이 되면은 내려가는 장세에 있어서 하락분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 횡보구역을 몰라서 10월 초로 예상을 했지만 10월 초보다는 한 2-3일 늦었다. 이번 주말이 조금 K선하고 D선이, 다시 지워드릴게요. 지금 선행성을 갖는 K선이 후행성을 갖는 D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이 데드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하락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시고 실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많이 내려간다면 저는 매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매수하든지 아니면 자기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매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서도 더블탑이 이전처럼 좀 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탑이 나왔던 장하고 지금의 하락분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매수나 매도나 자기 위치에서 좀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락분이 반영될 때 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좀 파생이 될 것 같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초단기적으로는 스캘핑을 가져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초장기적이나 아니면 스윙 관점으로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은
매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초단기 타점을 좀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아마 주말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볼 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서비스 ENS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코인이 뭐 하락분이 컸다라고 다들 말을 하지만 지금의 상승분을 보면은 꽤나 많이 상승을 한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관점들이 제가 늘 하듯이 추세선 긋고 매매를 하기가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눈으로 그어봐도 추세선이 어디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 매매를 할 때 늘 그래왔던 것처럼 RSI를 비교를 하고 ENS 키고 RSI 보면서 숏으로 방향성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주말까지 관점을 한번 확보를 해볼게요. 그리고 좀 영상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이지만 저는 고점을 갱신하면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점을 갱신한다면은 비트코인의 그림이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RSI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점을 찍었을 때랑 이때랑 실제로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RSI가 리버싱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구간이 길고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봐요. 맨날. 그러면 그때도 하락 관점으로 가격은 올라가지만 RSI는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이때도 숏관점으로 추세선을 긋고 매매하기에는 좀 적합한 자리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당히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외시 선물방에서는 전문 투자 자문 자료를 배부한다. 그러니까 투자 교육 자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 선물방 입장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시고요. 제가 이런 방을 일정을 관리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배분을 하지 않아요.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일정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그냥 내일 종료될 수가 있는 거고 자정에 종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선착순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니까 이거 내일 받아가야지 아니면 주말에 받아가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날 때 받아가세요. 네,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